워싱턴 DC 백악관 브리핑룸 2025년 3월 15일 오후 2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등장합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연단에 섰어요. 200여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 조지입니다. 저는 존슨앤드존슨에서 20년간 일한 수석연구원이에요. 타이레놀 안전성 연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뉴저지 본사 연구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임산부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트럼프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믿을 수 없었어요. 두통이 와도 고통을 참으세요. 트럼프가 계속 말했어요. 타이레놀은 자폐아 위험을 높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20년간 연구한 결과와 완전히 다른 주장이었거든요. 존슨앤드존슨이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회사를 직접 거론했어요. 이익을 위해 임산부들을 희생시키고 있어요.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동료들, 상사들, 언론사들 모두가 제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폴, CNN 봤어? 동료 연구원 제임스가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인데. 그때 회사 CEO로부터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전 연구진 즉시 회의실로. 본사 회의실은 패닉 상태였어요. 법무팀, 홍보팀, 연구팀이 모두 모였습니다. CEO 알렉스 고스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타이레놀과 자폐증, 연관성이 있나?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20년간의 연구 데이터가 이를 증명해요. 그럼 왜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한 거야? CFO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정치적 의도로 보입니다. 법무팀장이 분석했어요. 제약업계를 압박하려는 수작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벌어지고 있었어요. 뉴욕 증시에서 존슨앤드존슨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5% 급락, 재무담당이 비명을 질렀어요. 시가총액 600억 달러 증발. 더 심각한 건 전 세계 임산부들의 공포였어요. CNN이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산부 78%가 타이레놀 복용 중단 의향, 85%가 트럼프 발언에 불안감 표시. 저는 그 순간 아내 사라가 떠올랐어요. 임신 6개월 차인 그녀도 만성두통으로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급히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폴. 사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뉴스 봤어. 우리 아기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아.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야.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라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나 무서워. 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연구원으로서는 안전하다고 확신하지만 남편으로서는 흔들렸습니다. 만약 정말 위험하다면,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사라는 소파에서 울고 있었어요. 폴, 나 오늘 약 안 먹었어. 두통이 너무 심한데. 참았어.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20년간 연구한 제가 제 아내조차 안심시킬 수 없다니. 사라, 내가 보증해.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타이레놀은 안전해. 내가 20년간 연구했어. 하지만 사라는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폴, 당신은 회사 사람이잖아. 혹시 나한테 진실을 숨기는 건 아니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정치가 과학을 이긴 순간을, 진실보다 권력이 더 강한 세상을, 그리고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전 세계가 트럼프 발언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CNN, BBC, NHK가 EJ 특집 보도를 내보내고 있어요. Breaking News: Trump warns pregnant women against Tylenol. CNN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출근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모든 방송국이 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 수백만 임산부가 위험에 노출된 겁니다. BBC 의료 전문가가 논평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본사 앞은 시위대로 가득했어요. 존슨 앤드 존슨 OUT. 우리 아이들을 지켜라. 임산부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나는 6개월간 타이레놀을 먹었어. 내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과학적으로는 안전한데 사람들의 공포는 현실이었거든요. 연구실에 들어가니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폴, 이거 봐. 제임스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뉴욕, 파리, 도쿄, 런던.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OUT. 과학을 정치화하지 마라. 하지만 역설적으로 트럼프 지지자들도 거리로 나왔어요. 대통령이 옳다. 제약업계는 거짓말쟁이. 미국 사회가 둘로 쪼개지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CEO 알렉스 고스키가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제 하루 손실이 600억 달러입니다. 타이레놀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70% 급감했어요.
CFO가 추가 보고했어요.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파산 위기예요. 타이레놀은 우리 매출의 30%거든요. 과학적 반박 자료를 발표하면 안 되나? 한 이사가 제안했어요. 이미 시도했습니다. 홍보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요. 회사 발표라고 의심하거든요. 이익을 위해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회사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사라. 어때? 폴.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두통이 너무 심해. 하지만 약을 먹을 수가 없어. 여보, 안전하다니까. 저는 설득했어요. 폴, 나도 알아. 사라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위험하다면? 우리 아기가 자폐가 된다면 난 평생 자책할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연구원으로서의 확신과 남편으로서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오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유럽의약청이 타이레놀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FDA도 압박받고 있어요. 법무팀장이 보고했어요. 의회가 청문회를 소집했대요.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20년간 쌓아온 과학적 데이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사라가 쓰러져 있었어요. 사라. 저는 급히 그녀를 안았어요. 폴. 두통이 너무 심해서. 그녀가 신음했어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의사가 진찰 후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편두통이에요. 타이레놀을 처방하겠습니다. 사라가 공포에 질려 말했어요. 안 돼요. 타이레놀은 안 돼요. 의사가 당황했어요. 타이레놀이 가장 안전한 진통제인데요. 대통령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사라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무력감을 느꼈어요. 의사도, 연구원도, 아무도 환자를 설득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사라는 약을 거부하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저는 그녀 곁에 앉아 밤새 지켜봤어요. 정치가 과학을 이긴 세상. 진실보다 공포가 더 강한 현실. 누군가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했어요. 하지만 누가? 어떻게? 3일 후, 서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청사 브리핑룸.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뉴저지 연구실에서 CNN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왜 갑자기 한국이? 동료 제임스가 의아해했습니다. 과학은 정치가 아닙니다. 장관이 계속 발언했어요. 우리는 20년간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옆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CEO, 서울대병원 원장, 연세대 의대 학장이 함께 서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WHO와 공동으로 대규모 연구를 시작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CEO 김태한이 발표했어요. 1천만 명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할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천만 명이라니.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AI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객관적 분석을 진행합니다. 서울대병원 원장이 설명했어요. 전 세계 학자들을 초청해 투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CNN 앵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전 세계 임산부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BBC도 즉시 특집을 편성했어요. South Korea challenges Trump on Tylenol claim.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가능할까? 우리도 못한 일을 저들이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료 연구원 에밀리가 말했어요. 폴, 한국 바이오 기술 알잖아. K바이오가 요즘 얼마나 대단한데. 게다가 삼성바이오는 세계 3위 제약 위탁 생산 업체야. 제임스가 덧붙였어요. CEO 알렉스 고스키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라. 이게 우리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어.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사라가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폴, 이거 봐. 한국이 우리를 도와준대. 저는 옆에 앉아 화면을 봤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사라가 물었어요. 글쎄,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한국에는 이해관계가 없는데. 다음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한국이 WHO, 유럽의약청, FDA를 모두 초청했다는 겁니다. 완전 투명 공개 연구래요. 홍보팀장이 보고했어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대요. 정말로? 저는 놀랐어요. 제약업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국 정부가 300억 원을 투자했대요. 재무담당이 추가 정보를 전했어요. 순수하게 진실 규명을 위해서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익이 아닌 진실을 위해 움직이는 나라가 있다니. 일주일 후, 한국에서 첫 번째 중간 발표가 나왔어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장 김민중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1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타이레놀 복용 임산부와 비복용 임산부의 자폐 발생률을 비교했어요. 전 세계가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김민준 교수가 명확하게 말했어요. 타이레놀과 자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요. 저는 연구실에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리가 옳았어. 하지만 김민준 교수는 신중했어요. 아직 중간 결과입니다. 1천만 명 전체 분석까지는 2주가 더 필요해요. 미국 언론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스 한국연구, 트럼프 주장의 의문 제기, 워싱턴 포스트, 과학기스 정치, 한국이 중재에 나서. 하지만 트럼프는 즉시 반박했어요. 한국은 제약업계 편이야. 돈을 받고 거짓 연구를 하는 거야. 저는 화가 났어요. 한국이 순수하게 진실을 찾으려 하는데 정치적 공격을 받다니.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김민준 교수가 재차 강조했어요. 모든 데이터,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한국은 연구 과정 전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게 진짜 과학이야. 정치가 아닌 순수한 진실 추구. 살아도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폴, 한국이 진실을 밝혀줄 것 같아. 나도 그들을 믿고 싶어. 2주 후,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최종 연구 결과 발표일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구소. 2주 후, 최종 결과 발표 D-1점 연구진들이 밤샘 작업으로 마지막 데이터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 명 데이터 분석 완료. 김민준 교수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말했어요. 연구팀 전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뉴저지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한국 연구소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약속대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AI 슈퍼컴퓨터 최종 분석 결과입니다. 연세대 통계학과 박지영 교수가 발표했어요. 타이레놀 복용군 500만 명, 비복용군 500만 명.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생률 비교 결과. 박 교수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복용군 1.68%, 비복용군 1.71%. 저는 숨을 멈췄어요. 통계적으로 거의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p-value 0.89 통계적 유의성 없음. 결론 타이레놀과 자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연구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동료들이 서로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교수는 침착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의 검증이 필요해요. 다음날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 WHO, FDA, 유럽의학청, 그리고 전 세계 100개국 의료 전문가 500명이 모였습니다. 저도 존슨앤드존슨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Welcome to Korea. 김민준 교수가 저를 맞아줬어요. 폴 박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못한 일을 한국이 해주셨어요. 발표장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했어요. CNN, BBC, NHK, 알자지라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민준 교수가 연단에 섰어요. 대형 스크린에 방대한 데이터가 펼쳐졌습니다. 20년간 축적된 1천만 명의 의료 기록, AI가 분석한 수십만 개의 변수들. 우리는 완전히 투명하게 연구했습니다. 김민준 교수가 강조했어요. 모든 데이터, 모든 알고리즘을 공개했어요. 재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 어떤 연구기관도 우리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WHO는 한국의 연구 방법론을 검증했습니다. 완벽하게 과학적이고 투명했어요. FDA 국장도 동의했어요. 미국 FDA도 이 결과를 신뢰합니다. 타이레놀은 안전합니다. 유럽의학청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연합 27개국이 이 결과를 채택합니다. 그 순간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했어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어. 김민준 교수가 최종 발언을 했어요. 과학은 국경이 없습니다. 정치도 이익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임산부와 아이들을 위해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타이레놀은 안전합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솟구쳤어요.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움직인 나라. 발표가 끝나고 저는 김민준 교수에게 다가갔어요. 교수님, 왜 한국이 이 일을 하신 건가요? 한국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김민준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폴 박사님, 과학자의 의무입니다. 진실이 왜곡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그가 덧붙였어요. 전 세계 임산부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저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20년간 제약업계에서 일했지만 이런 순수함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한국, 과학으로 세계를 구하다. BBC도 마찬가지였어요.
South Korea proves Tylenol safe with transparent research.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 K바이오 정치를 이긴 과학의 승리. 저는 서울 호텔 방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사라, 들었어? 응, 폴. 사라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한국이 증명했어. 타이레놀이 안전하다고. 이제 약 먹을 수 있어? 제가 물었어요. 응. 사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한국을 믿어볼게. 그들은 이익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움직였잖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치와 과학을 이긴 세상에서 한국이 다시 과학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중얼거렸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야. 유저지, 폴의 집.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녁. 폴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사라. 나 왔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거실에서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폴. 사라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늘도 두통이 너무 심해. 저는 그녀 곁에 앉았어요. 한국 연구 결과 봤지? 응, 봤어.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WHO도 FDA도 모두 안전하다고 했지. 그런데 그녀가 망설였어요. 나 약 먹어도 될까?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연구 자료를 꺼냈어요. 1천만 명의 데이터, 완벽한 투명성, 전 세계 전문가들의 검증. 사라, 봐.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이건 단순한 회사 연구가 아니야. 한국이 순수하게 진실을 찾기 위해 한 거야. 이익도, 정치도 없이. 사라가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나는 연구원으로 일했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내 아내조차 확신시킬 수 없었어. 그런데 한국이 해냈어. 정치와 이익을 넘어서 순수한 과학으로. 사라가 제 눈을 바라봤어요. 정말 안전한 거야? 먹어, 사라.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우리 아기는 안전해. 한국이 증명했어. 사라가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집어들었어요. 타이레놀 한 알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을 믿는 거야.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 싸워줬으니까. 사라가 약을 삼켰어요. 그리고 제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고마워. 폴. 그리고 한국에 고마워. 저는 과학자로서, 남편으로서 처음으로 진정한 확신을 느꼈어요. 정치가 아닌 과학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폴, CEO 알렉스 고스키가 저를 불렀어요. 한국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어. 주가가 회복됐어요. CFO가 보고했어요. 타이레놀 매출도 정상화되고 있고요. 하지만 CEO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폴, 우리는 한국에 빚을 졌어. 그들이 순수하게 과학을 위해 움직인 거잖아. 뭔가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CEO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과 장기적 협력 관계를 맺자. 그날 오후 우리는 한국 연구진과 화상회의를 가졌어요. 김민중 교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폴 박사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아닙니다. 김민중 교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과학자의 당연한 의무였어요. CEO가 제안했어요. 한국과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순수과학 연구를 위한 곳으로요. 김민중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제안이네요. 이익이 아닌 진실을 위한 연구소.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사라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폴, 오늘 두통이 없었어. 그녀가 밝게 웃었어요. 약 먹었어? 응.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저는 그녀를 안았어요. 과학에 대한 신뢰를. 몇 주 후, 사라의 정기검진 날이었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해요. 모든 게 정상이에요. 사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기. 한국 덕분에 지켜졌어.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김민중 교수에게 개인적인 감사 편지였습니다. 교수님, 당신들이 구한 건 단순히 타이레놀이 아니에요. 제 아내의 고통, 제 가정의 평화, 그리고 과학에 대한 신뢰를 구해주셨어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다음날 아침 답장이 왔어요. 폴 박사님, 과학자는 국경을 넘어 하나입니다. 당신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깨달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인류애와 과학자 정신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트럼프와의 마지막 대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 한국의 연구 결과 발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트럼프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전 세계 언론 헤드라인이 그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거짓말하는 거야. 트럼프가 소리쳤어요. 제약업계 돈을 받았을 거야. 하지만 참모들은 침묵했어요. WHO, FDA, 유럽의약청 모두가 한국 연구를 인정했거든요. 저는 워싱턴에서 이 상황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백악관 내부 소식통들이 계속 정보를 흘려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국 학계가 전면 반발하고 있어요. 하버드, MIT, 스탠포드, 미국 주요 대학 의대 학장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한국의 연구는 완벽하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다. 존스 홉킨스 의대 학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대통령이 과학을 정치화했습니다. 이는 미국 의학계의 수치입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도 성명을 냈어요. 임산부들께 알립니다. 타이레놀은 안전합니다. 한국의 연구를 신뢰하십시오. 저는 이런 변화를 생생하게 기사로 전했어요. 미국 학계, 트럼프 아닌 한국을 선택하다.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왜 거짓 정보를 퍼뜨렸는지 밝혀야 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말했어요. 공화당 내에서도 균열이 생겼어요. 과학을 존중해야 합니다. 미트 롬니 상원의원이 트럼프를 비판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트럼프 발언이 잘못됐다. 70% 한국 연구를 신뢰한다. 82% 트럼프 퇴진해야 한다. 55%.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을 압박했어요. 대통령은 한국 연구 결과를 인정하나요? 대변인이 당황해하며 답했어요. 대통령님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WHO도 FDA도 모두 인정했는데요. 다른 기자가 추궁했어요. 대변인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 보도를 냈습니다. 트럼프, 제약업계 압박 위에 허위 발언, 존슨앤드존슨 주가 조작 의혹,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겁니다. 백악관 경제보좌관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트럼프는 제약업계 주가를 떨어뜨려 특정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려 했다. 저는 이 보도를 보고 분노했어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 세계 임산부들을 공포에 빠뜨린 거였어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어요. 뉴욕, LA, 시카고, 보스턴, 트럼프, OUT, 과학을 존중하라. 백악관 앞에도 수천 명이 모였어요. 임산부들이 선두에 섰습니다. 우리를 정치 도구로 쓰지 마라. 존슨앤드존슨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어요. CEO 알렉스 고스키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연구진에게 빚을 졌습니다. 정치가 아닌 과학, 이게 제약업계가 지켜야 할 진리입니다. 저도 회의에 참석했어요. 우리가 20년간 지켜온 과학적 진실을 한국이 다시 세워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과학을 정치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한국 위스 트럼프, 과학의 승리. BBC도 마찬가지였어요. South Korea's Triumph over Politics. 뉴욕타임스 일면, 작은 나라 한국, 미국 대통령을 무너뜨리다. 트럼프는 점점 고립됐어요.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트럼프가 마지못해 성명을 냈어요. 타이레놀 안전성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FDA의 판단을 존중한다. 사과도 아닌 어정쩡한 후퇴였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서 사라와 함께 뉴스를 봤어요. 한국이 트럼프를 이겼어. 사라가 말했어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이긴 게 아니라 과학이 이긴 거야. 그리고 한국이 과학을 지켜준 거고. 사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배 속의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기. 한국 덕분에 지켜졌어. 저는 그날 밤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대한민국, 작은 나라의 위대한 이름이었습니다. 3개월 후, 뉴저지 로버트 우드 존슨 대학병원 산부인과 폴과 사라가 분만실에 있습니다. 힘내, 사라.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조금만 더. 으아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사라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어요. 작고 예쁜 손가락, 분홍빛 얼굴. 완벽하게 건강한 우리 딸이었습니다. 폴. 사라가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딸, 이름 뭐로 지을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한나. 한나 조지. 한국의 한과 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한나.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니까. 일주일 후, 저는 CNN 특집 인터뷰에 출연했어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폴 박사님, 딸을 출산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타이레놀 논란 당시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요.
네, 아내도 저도 매일 공포 속에 살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우리를 구해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나는 세계 1위 제약사 수석연구원입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20년간 타이레놀 안전성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정치가 과학을 덮었을 때 내 지식도 내 연구도 무력했어요. 그때 한국이 나섰습니다. 이익도 정치도 없이 순수하게 진실을 찾기 위해. 앵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세상을 구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1천만 명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검증할 수 있게 했죠. 그들이 지킨 건 타이레놀이 아니에요. 과학에 대한 신뢰, 그리고 수백만 가정의 평화였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SNS에는 샵땡큐커리에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전 세계 임산부들이 감사 메시지를 올렸어요. 한국 덕분에 내 아기가 안전해요. 대한민국, 고마워요. 뉴욕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어요. K바이오, 임산부와 아이를 지키다. BBC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한민국, 정치가 아닌 과학을 증명하다. 르몽드 일면 헤드라인 작은 나라, 큰 진실. 저는 한국에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김민중 교수와 연구팀 전원에게요. 교수님들이 구한 건 제 딸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아이들의 미래를 구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한 달 후, 저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어요. 생후 6주 된 한나를 안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김민중 교수가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폴 박사님, 환영합니다. 교수님, 저는 그를 끌어안았어요. 딸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김민중 교수가 한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예쁜 아기네요.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서울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연구원들이 모두 나와서 한나를 축하해줬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가 지킨 미래예요. 박지영 교수가 말했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요.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이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청와대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어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폴 박사님, 따님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한민국이 제 가족을 구했습니다. 과학은 국경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우리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만찬이 끝나고 저는 CNN에 마지막 기고문을 보냈어요. 제목은 대한민국, 작은 나라의 위대한 이름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면적은 미국의 1100점, 누구나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대한민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정치와 과학을 짓밟았을 때 한국이 일어섰다. 이익이 아닌 진실을 위해, 권력이 아닌 생명을 위해 1천만 명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전 세계의 과학의 힘을 증명했다. 내 딸 한나는 한국 덕분에 태어났다. 전 세계 수백만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이 이름은 이제 내게 존경의 의미다. 화면이 서서히 전환됩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장면. 그리고 전 세계 언론 헤드라인들이 차례로 나타나요. K바이오, 임산부와 아이를 지키다. 뉴욕타임스 대한민국, 정치가 아닌 과학을 증명하다. BBC 작은 나라, 큰 진실. 르몽드, South Korea saves millions of babies. CNN. 마지막 장면. 폴이 한나를 안고 서울 남산타워 앞에 서 있습니다. 뒤로 서울 전경이 펼쳐져요. 폴의 내레이션이 울려 퍼집니다. 세계는 이제 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작은 땅, 큰 마음. 이익보다 진실을, 권력보다 생명을 선택한 나라. 내 딸이 자라서 물어볼 것이다. 아빠, 내 이름은 왜 한나예요? 그때 나는 말할 것이다. 한국이 너를 지켜줬기 때문이란다.